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제2편 답변서. 지난 7월 30일자로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보냈던 편지를 읽으시고 댓글과 응답을 보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충정어린 애소와 요청 또한 절절하게 배부를 찔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에 동의하시고 적극적 협조 의지를 밝히셨으며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현재 나라를 장악한 종북 체제와 대처할 수 있는 망명정부를 설치, 운영해달라는 간곡한 하소연이었습니다. 나라가 주권이 찬탈당하고 적화의 길로 들어섰음을 모두 통감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국제사법재판에 필요한 전제 조건들.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하는 것은 우선 이미 국민 여러분이 별도로 추진하고 계시는 일반 국제인권단체나 유엔기구 등의 청원 및 호소하는 것과는 조금 방향이 상이한 것임을 잘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엔 등 국제기관들은 억울한 인권 유린 문제 등에 대해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하고 해당국의 권고 및 의견을 제시하여 정치적 해결 방법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매우 광범하고 강력하지만 당사국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아닐지는 확실하게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국가가 국제사회의 공적을 자처하는 적군의 손에 잡혀있는 상황에서는 그 규결이 불투명하다 하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와 전범재판소 등에서 심리하여 내리는 사법적 판결은 궁극적으로 강제 집행 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최종적 조치를 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재판 일정이 설정되므로 절차적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자의 수가 중시되는 청원의 경우와 달리 사법 조치를 위해서는 당사자 신립에서부터 사법적 관할권 유무에 따라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며 제소 시에는 경륜이 높은 미국 변호사들을 정식 선임하여 모든 절차를 대행하게 하여야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제변호인 포럼은 공익법인이므로 구성원들은 무료 봉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이 전문 분야에 더욱 경력이 높은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여 내부 변호인들과 합세하여 빈틈없는 대리권 행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외부 변호인들에게는 선임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저희 포럼은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기부자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허락을 받아두었으며 앞으로 기부금을 널리 그러나 십시 일반의 소액으로 수수하여 외부 변호인들 변호 비용에 충당하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럼에서는 또한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공인회계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 대체 정부에 관한 전망과 견해. 이는 종전에 대체로 망명정부 또는 임시정부라 불리던 것으로 나라 잃은 국민들이 영토 바깥에서 잠정적으로 정부를 구성하여 영토 내에서는 공권력의 상실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는 국가 행정 기능을 영토 외에서 수행하여 후속하는 정권 교체 시에 주권정부로 인정을 받아 정통성 있는 정부로 교체하여 들어앉게 되는 제도입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나라 주권을 상실한 국가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주권 국가를 세운 일이 종종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설립되어 일제강점기 애국지사들이 이를 운영하였다가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임시정부 대통령을 맡았었으며 1948년에 이르러 미군정 체제가 종료되면서 정식 대선을 거쳐 대한민국의 주권이 확립되고 이승만 박사님이 초대 정통 합법 대통령이 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과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반란군에 의해 포로, 인질로 억류된 상태이지만 아직은 생존해 있으시고 임기 내에 있으며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법 감금 상태에서 해방되어 미국 등지로 망명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망명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정치적 망명을 하는데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며 약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도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점 등 원론적으로 대통령의 망명 전후로 임시정부가 실현될 수 있음은 유의할 만한 일입니다. 문제는 우방국들이 현 집권 체제를 주권을 가진 정통정부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며 또한 국민들이 과연 현 체제를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정부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정권 교체로 보고 정당한 정치 행위로 인정하지 않으며 현 체제를 주권을 가지지 아니한 일종의 교전단체 정도로 보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언론 장벽으로 인하여 국내 사정을 바로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대통령을 폄하해서 부르고 전 대통령이라 부르며 불법한 경로로 등장한 자를 대통령이라 부르는 것 등 일부 국민들의 행태가 반역 쿠데타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작년 이래 선동과 세뇌로 급조된 정책 및 사건들을 기정사실화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일상에 젖어 안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그리하여 애초 헌법상 치르게 되어 있던 2017년 12월의 대선조차도 망각 속에 다시금 거론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주인도 대표자도 없는 무주공산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조 행패를 매일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을 기대하며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가 되는 경우를 계속하시는 것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한쪽에서는 60여 년 전쟁을 수행해온 결과로 승전하였다고 이제 전리품을 챙기기에 극구 반대, 다른 한쪽에서는 사법주의를 무시하고 정치 군사적 반란 행위를 무조건 수용, 인정하는 수동적 태도를 가진 분들이 북한이 추구하는 적화 통일과 연방제 합방을 선택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 내지 주권이 없어지고 국호조차도 사라져서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결과가 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바로 눈앞에 내다보이는 현실을 직시할 능력을 잃어버린 채 마비된 정신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한 것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임시 보궐선거, 그것도 불법 파면에 이어 위법으로 진행되었던 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자를 적법한 대통령이라고 믿는 국민의 수가 많으면 나라는 다시 돌아서기 어려운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희생양으로 보로가 되어 있는 박 대통령을 구제하여 반란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면 나라의 구심점이 구축되지 않아서 지리멸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공익포럼에서는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의 공적 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든지 박 대통령을 구출하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 전략에 대비하여 우리 포럼에서는 정치적 망명과 임시정부 수립, 운영에 관한 사전 검토를 하였으며 필요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 대표를 맡은 필자는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정부 조직을 담당한 경험이 있으며 사법, 행정, 경영 3개 전문 분야의 학위를 가졌으며 한국 정부와 기업의 평생 국제법률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이 공익 사업 역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므로 저희는 이 사업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중론을 더 들어보면서 진행 방향을 속속 결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하나마 여러분의 염원과 요청에 우선 응답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편지로 후속 경과를 다시 보고 드릴 때까지 국태민안 간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장수덕 대표 변호사, 근계.